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95번째. 오늘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사주팔자가 따로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착한 사람, 또 나쁜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특히 각박한 시대에 착한 사람이 살아가기는 조금 불리함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착한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불리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착한 사람이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곱고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진 사람은 무슨 뜻이냐? 너그럽고 덕행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얘기를 안 하더라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란 얘기죠. 그럼 이 착한 사람에 반대되는 뜻이 나쁜 사람이 되겠죠. 자, 이러한 착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은 사주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가 약한 사주가 착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주가 착한 사람일까요? 이거는 선천적이다는 얘기죠. 이 약한 사주의 성향, 강한 사주의 성향을 봤을 때는 사주가 약한 사주가 착한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주가 약한 사람의 성향을 보면은 다툼보다는 대화를 좋아하고, 경쟁보다는 양보를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잘 억누르고, 주도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이고, 또 마음이 약하고 정도 많다는 얘기죠. 이게 약한 사람의 성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성향이면 착한 사주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강한 사주는 경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도적인 성향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억압을 잘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강사주보다는 약한 사주가 착한 사람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성향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 환경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 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착한 이미지였잖아요. 양보도 잘하고 수동적이고 또 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쟤는 좀 양보도 잘하고 착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이용해 먹자. 또 양보를 좀 하게 만들어. 자꾸 당하게 되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은 자꾸 당하다 보면은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는데도 저 사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 아닌가? 나한테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 자꾸 의심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에 대한 민감성 의식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이 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가 참지 못하고 대놓고 앞에서 복수는 못하지만 거꾸로 뒤로 모함을 한다든가 술수를 만들어서 복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착한 이미지가 많이 희석되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주가 드디어 나쁜 사람의 이미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강한 사람이 나쁜 사람 이미지인데, 그렇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려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다 보면 느낀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주장보다는 타인 의견을 존중해 주려 하고, 억압보다는 대화 의견을 청취해 주려 하고, 또 본인이 주도하기보다는 같이 동참해서 하려는 성향을 살라고 하다 보니까 갇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역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안 변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한 사주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약점이 많다는 얘기죠. 현대는 각박하잖아요. 그래서 양육강식이라고 해서 약한 사주를 자꾸 누르려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약한 사주들은 그래서 본인의 힘을 길러야 돼요. 학문을 또 기술을 익혀가지고 본인만의 전문성을 쌓게 되면은 직업적으로라든가 재물적으로 남한테 꿀림이 오고,
또 사람 보는 눈을 꾸준히 기르고 또 지식을 쌓다 보면은 남한테 당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함이 적다 보면은 그만큼 의심도 줄어들고 착한 사람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도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돼서. 반대로 강한 사람도 강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도태가 된다는 얘기죠. 많은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착한 이미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녀분들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린이들에게 성향을 파악했으면은 훈육을 할 때 자라면서 약한 사주들은 좀 강하게 또 지혜롭게 훈육을 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만한 나쁜 이미지를 없앨 수가 있겠죠. 안 당하니까. 그리고 너무 강한 사주다 그러면 엄하게 키워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본인만의 독단을 부릴 수 없게끔 엄하게 키워야 되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자라는 어린이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향을 파악해서 강하게 키우고 또 아니면 엄하게 키울지를 판단하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병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왜? 성향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억누르는 성향이 많고, 또 양보하고 참는 마음이 많고, 또 인격을 갖추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양보하려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발산을 못하고 누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랍증이라든가 화병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치매 증세, 우울증 등등으로 결국에 가서는 노후에 이러한 병이 걸릴 확률이 많은 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분노를 억누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표출도 하고 또 분노를 받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을 또 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약간은 이렇게 정신병적으로 약점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팔자를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임자년 개축월 정묘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자,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자수는 작은 물, 그럼 이 자수도 작은 물이죠. 계수 역시 작은 물, 축토 작은 흙, 묘목 작은 나무, 경금 큰 새, 무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물기운이 많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오행도 골고루 갖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임수는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자수 역시 날의 극한 오행, 이건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자수도 편관이 되겠죠. 계수 역시 날의 극한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축도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묘목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경금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정편관해가지고 관성이 많은 사주가 됐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볼까요? 여름불 정화가 축월에 태어났네요. 축월은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지만 소환 이유는 환절기, 흙의 계절이죠. 봄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흙은 내가 생해주는 계절이라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름불 정화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본인 말고는 아예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일지 묘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이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자, 이 사주에서는 오로지 묘목, 작은 나무 하나만이 내편이 됐네요. 나머지
큰세 경금, 자수 작은 물, 계수 작은 물, 축토 작은 흙, 임수 호수가 찍은 물, 자수 작은 물이 세력에 의해서 남의 편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가.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다 보면 사주에 상당히 물기운이 많죠. 계수, 임수, 호수가 찍은 물, 자수, 작은 물, 큰 물이 합쳐져서 상당히 물이 많고 이 큰 쇠도 자수를 생하면서 물이 제법 일어난 사주가 됐네요. 이 축토 정도는 축축한 작은 흙이다 보니까 이 물에 인해서 흙탕물이 돼버린 상태네요. 그러면 이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옆에서 쏟아지다 보니까 이 묘목은 어떻게 되나요? 부목이 되고 썩어가고 젖어 있다는 얘기죠. 젖은 나무 여린 불에다 던져줘 봐야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연기만 나고 불 꺼트리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물들이 나무를 생한다고 하지만 이 생하고도 남는 물이 불을 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무로는 이 물을 갖다가 흡수도 못하고 젖은 나무 불에 던져줘 봐야 불만 꺼트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최악사주까지 갔네요. 오로지 묘목이 이 물을 갖다 일이라도 뽑아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도움은 좀 되는 형상이지만은 최악사주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최악사주가 되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자, 세상 살아가려면은 직업은, 재물은 이게 따라줘야 되겠죠? 먼저 재물은 한번 보자고요. 재물은 재성이죠? 쇠가 재물이네요. 바로 옆에 경금이 있다는 얘기죠. 축도 안에 신금도 있고 이 쇠가 하는 일이 뭐죠? 이 사주의 물기운이 상당히 세다고 그랬죠. 이 흉한 물을 갖다 생하고 있어서 나쁜 녀석이죠. 그리고 이 여린 촛불로 이 큰 쇠를 갖다 제압할 수 있나요? 녹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큰 쇠의 냉기만 가지고도 이 여린 촛불은 꺼지게 생겼으니까 제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이 쇠를 제압 못하니 재물한테 역전성 상하죠.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재물은 상당히 약하죠. 또 재성은 배우자도 되죠. 가정적으로 배우자운도 약하고. 또 사주에 물기운이 제일 흉하죠. 나를 여린 불을 갖다 한 방에 꺼버리는 무서운 존재예요. 이게 관이에요. 관살 맞았잖아요. 이게 직업이 되고 이게 자식운도 되고. 직업이 상당히 나를 힘들게 한다. 직업을 내가 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직업운도 상당히 약하죠. 재물은, 직업은, 배우자운이 약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약사주가 세상 살아가면서 양보해야 되고 상당히 정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예민한 성격에.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이 직업은 약하니까 본인의 전문성, 이 편인 보이시죠? 편인의 용신, 그리고 자, 묘, 자, 이게 도화살이죠. 그럼 천간에 있는 계수, 그 다음에 정화, 이것도 도화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도화의 애기, 감성, 이걸로 인해서 이 사주는 본인의 전문성, 기술, 기능 이런 걸로 나가게 되면 그나마 직업 안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직업 안정이 되면 재물 안정도 어느 정도 되고 재물 안정이 되면은 배우자 안정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왔으면 좀 강하게 키우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성, 예술성, 기능성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가 최악사주고 상당히 사주가 습하죠. 냉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정상 양보하고 정 많고 자꾸 당하다 보면 정화에 예민함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이 우울증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울증. 또 나무가 썩고 있으니까 나무가 이게 신경계통이죠. 더더욱 우울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치매라든가 나이 먹었을 때. 그래서 정신적으로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하게 키우고 강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한계는 있겠지만 그리고 직업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키워줘 가지고 직업을 갖게 되면 그나마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신년, 을미월, 계묘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계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병화는 큰 불. 그러면 이 병화도 큰 불이 되겠죠. 신금, 큰 쇠, 무쇠, 을목, 작은 나무, 미토, 작은 흙, 묘목, 작은 나무,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빠진 오행은 없는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병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러면 이 병화도 정제가 되겠죠.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을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미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묘목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진토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빠진 오행, 빠진 육친은 없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물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네요. 미월은 늦은 여름이죠. 여름은 원래 불의 계절이지만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라 흑의 계절, 흑은 나를 극하는 계절,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물 개수의 내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 편이 되겠네요. 그죠?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쭉 보니까 나와 있는 건 없고, 신금 안에 임수,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치에 신금 큰 쇠가 힘을 보태고 있고, 나머지 나와 있는 건 없죠. 이렇게 내 편이라고는 지장간에 있는 물과 연치에 있는 큰 쇠가 내 편이고, 나머지 큰 불, 병화, 큰 흙, 진토, 작은 나무, 묘목, 작은 나무, 을목, 작은 흙, 미토, 그 다음에 큰 불, 병화가 남의 편으로 상당히 남의 편이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가 미월, 늦은 여름에 태어났죠. 상당히 또 이 미토는 열을 품고 있는, 불을 품고 있는 지글지글한 흙이고, 사주에 불 기운 큰 불, 상당히 큰 불이 있죠. 여린 나무가 그 목생활을 해주고 있지만 간에 기별은 안 가지만은 그래도 불 기운이 좀 강한 것이, 물이라고는 개수, 작은 물과 신금 안에 있는 임수 정도인데, 이 물 가지고 이 큰 불에다가 불 견제하랴, 이 지글지글 끓는 흙에다가 물 주랴, 나무에다 물 주랴, 상당히 부족하죠. 물이. 그래서 물이 약하다 보니까 이 불들을 견제를 못해서 작은 나무가 생을 해주고 있지만 불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흙을 갖다 생하다 보니까 이 진토도 상당히 열을 품은 흙이 되고, 이 미토 역시 지글지글 끓는데 더 열을 품은 흙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저열한 사주가 됐네요. 용신은 신금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용신도 약하고, 또 이 미토가 토생금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이 열토다 보니까 토생금을 그렇게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열을 품은 흙이 쇠를 생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쇠를 갖다 녹일 수도 있는 그런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쇠가 탁해진다는 얘기죠. 토생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됐고, 여자분이니까 사주가 약하니까 괜찮다? 아니죠. 옛날에는 현모양처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자식만 잘 기르고 살림만 잘하면 됐는데, 현대는 여자분들 직업을 보고 결혼한 시대죠. 그래서 직업성과 사회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사주가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용신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불리함이 많겠죠. 재물, 직업에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재물은 어디 갔나요? 불이 재물이죠. 미중에 정확하지. 이거를 작은 물이 제압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이 물 가지고
불을 제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흑이 이게 관성이죠. 관성은 배우자, 여자분한테는, 그리고 직업이 된다는 얘기죠. 직업을 본인이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역시 직업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운, 그 다음에 재물운이 상당히 약하니까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는 사주가 돼서 삶의 불리함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오면 강하게 키워야 된다, 사회성을 길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직업운이 약하니까 이분도 쇠를 용신으로 삼았으니까 학문 전문성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나마 약한 직업운과 재물운을 보충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 여자분인데 상당히 관성이 관살로 작용하죠. 약한 사주한테는 이 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물을 한 방에 말려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다는 얘기죠. 이게 배우자도 된다는 얘기죠. 배우자가 상당히 불길한 사주네요. 이게 또 미토가 상부살이 되겠죠. 상부살은 연지에 있는 방합을 찾아서 신유술이죠. 신금 앞에 있는 미토가 상부살이 된다는 얘기죠. 상부살도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배우자 관살 혼잡도 돼 있고, 그래서 배우자부터 약하고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사회성도 약하고 재물운도 약하고 배우자운도 약하니까 늦은 결혼, 그 다음에 사회성을 좀 길러야 되고 하는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이 사주는 너무 조열하다 보니까 조현병이라든가 이렇게 본인이 너무 참고 또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대항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역시 정신병 주의를 해야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기운년 갑술월 경진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품풀을 먼저 볼까요? 본인이 경금 큰쇠 무쇠로 태어났네요. 기토는 작은 흙, 유금은 작은 쇠, 간목은 큰 나무, 술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진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 병화는 큰 불, 술토 광활한 대지라고 그랬죠. 자, 오행 중에 상당히 흙기운도 많고, 그죠? 사주에 보이지 않는 기운은 물기운이 안 보이죠? 물이 안 보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기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술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럼 이 술토도 편인이 되겠죠? 진토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자, 병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인성이 많은 그런 형국이죠. 사주에 지장간에만 있는 진토 안에 개수, 지장간에만 있는 물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식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새 경금이 수롤에 태어났네요. 수롤은 늦은 가을이죠. 가을은 원래 새의 계절이지만 수롤은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흑의 계절, 흑은 나를 생해주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새 경금의 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흑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유금 작은 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죠. 지장간, 술토 안에 신금, 술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흑을 볼까요? 연간에 기토, 작은 흑이 힘을 보태고 있고, 월지에 술토가 힘을 보태고 있고, 일지에 진토, 시지에 술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상당히 네 편이 많죠. 남의 편이라고는 큰 불병화, 큰 나무, 간목이 남의 편이 되겠네요. 그러나 네 편이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강한 사주가 됐네요. 강한 사주가 됐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불은 나를 극한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이 불은 하는 일이
쇠를 극하거나 아니면 흙을 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극보다는 충이나 극보다는 전쟁보다는 평화죠. 그래서 화생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생토 도생금으로 이어진 관인상생으로 이 불은 내 편이 됐네요. 그러면 사주가 더 강해지죠. 다음에 간목을 보자고요. 간목은 경금이 하는 일은 물을 생하든가, 그죠? 물을 생하든가 나무를 극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물이라고는 진토 안에 개수밖에 없는데 이 개수도 진술 충으로 해서 물이 거의 말라버렸네요. 그래서 생할 물이 없다 보니까 갑경적으로 나무에 극을 충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쇠가 충을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되나요? 살 길이 있나 한번 쳐다보게 되겠죠. 충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옆을 쫙 보니까 기토가 보이네요. 요 녀석과 합만 하게 되면 살 길이 보이죠. 흙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합을 청한다는 얘기죠. 기토한테. 기토는 합을 해도 상관없죠. 본인이 흙이고 자기 세력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합을 받아주죠. 그래서 기꺼이 갑기합토를 해가지고 이 충을 피하기 위해서, 간목은 살기 위해서 갑기합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갑기합토가 이루어져서 이 간목도 흙이 되면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럼 남의 편은 하나도 없네요. 최강사주, 그죠? 최강사주가 됐죠. 그래서 이 사주는 최강사주가 됐고, 또 경진, 괴강, 병술, 백호, 최강사주에다 이런 살까지 더해다 보니까 성격 알겠죠? 관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관이 무너졌다.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 다음에 이 화개살 보이시죠? 술토, 진토, 술토, 이게 화개살의 강함. 그 다음에 장성살. 어마어마하죠. 브레이크 고장난 데다. 그 다음에 식상이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남한테 베푸는 게. 그러니 상당히 강한 사주고 나쁜 남자의 전형이 되겠네요. 나쁜 사람의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만 옳다하고 남을 억압하려 하고 이런 성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브레이크 고장나고 식상 베푸는 거 고장나고. 이 사주는 삼삼격 사주죠. 간목은 흙으로 변했고 병화는 그 흙에게 생을 하고, 그래서 쇠, 흙, 쇠, 불 이렇게 이루어진 세 가지로 이루어진 불과 흙과 쇠로 세 가지로 이루어진 삼삼격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행도 치우친 데다가 사주도 최강사주에다가 이 살까지 개강살, 그 다음에 백호살, 화개살, 장성살 이런 강함을 더 더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들이 어렸을 때 오게 되면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남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이런 사주들이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주들이 어렸을 때 오면은 엄하게 키워가지고 좀 많이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쁜 사람의 전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주를 한번 표본으로 가지고 가봤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환경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부단한 노력과 또 힘을 기르게 되면은 그러한 흉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